네, 경제라인 투톱 동시 교체를 두고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에서 그 답을 조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오시죠.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합니다.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경제 성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제라인 투톱을 동시에 교체했다. 사실 작년 11월에 이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동시에 교체하고 지금 7개월여 만에 다시 또 인사를 단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책성 인사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 또 경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아주 그 극단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좀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얘기해왔던 게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십시오. 나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이 문장부에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야당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한 번 쓴 사람을 또 쓰고 또 쓰고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 A라고 하는 곳에서 썼다가 B 쪽에 보내고 다시 C로 돌리는. 근데 이런 형식이 과연 그 이 인사 풀에 있는 인재가 너무 적기 때문인지 네. 아니면 워낙 그 인사 기준을 높여놨더니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검증된 사람만 쓰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느낄 수 있는 거는 조금 풀을 조금 다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 특히 이번에 그 김수현 수석이라든가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 총선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쪽 세 가지 기조가 이거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혁신 성장인데 이제 2년 동안 경제 쪽에서 사실상 보여줄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만큼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이 공정경제에는 도움이 될 테지만 사실 소득주도 성장에 부작용이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가령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고 뭐 힘듦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권이 너무 유연성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이 새롭게 직책을 맡게 된 소회를 밝혔는데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2년 만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미흡한 역량을 생각할 때 너무나 뜻밖이고 또 공정위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감안하면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정무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정책실장에 임명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른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각고의 노력 끝에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기적과 같은 성과입니다.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무래도 경제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글쎄, 근데 문제는 저 경제 성과가 무엇이냐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 정권의 이제 그 어떤 이념이나 정체성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인데 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성장이냐, 분배냐, 뭐 평등이냐, 뭐 그런 항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런 기조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종전의 경제팀들을 보면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의도는 훌륭할지 모르지만은 현실 파악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추구했던 그 목표와 전혀 다른 나쁜 결과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착한 마음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큰 문제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김상조 신임 실장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엉뚱한 처방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네. 착한 마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김상조 신임 실장의 역할도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종전에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어간다. 엉터리 약을 써서. 네. 근데 일단 그거는 막았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네. 인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기조에 대해서 좀 문제 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현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 기조라는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뭐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권에서 이 경제 기조를 세운 부분에 있어서 지난 만 2년간 어떤 그 체력을 다지는 시간들이었다면 이제 체력 훈련 다 했으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것에는 뭐 대부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적임자로 김상조 정책실장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또 학자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현실 경제에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김 실장은 이제 평소에 뭐 본인이 잘 파고 있겠지만 특히 지금 그 이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 경제연구소나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까지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부메랑이 나타나는 것, 이걸 철저히 막아야 되는데 종전에는 그런 점이 상당히 부족했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밀어붙이니까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그 예측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나쁜 결과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노 의원님께 이것만 짧게 좀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아니, 이게 경제라는 환자가 있다라고 예. 만약에 가정을 하자면 지금 처방, 그러니까 진단은 끝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썼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이 환자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 처치, 이 부분에 있어서의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